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챕터 1. 시퀀스 제어의 개요 및 제어기기. 자, 시퀀스 제어란 여기 길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를 우리는 시퀀스 제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기계 스스로 제어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계속 수정, 반복 동작을 하여 원하는 값을 얻는 제어를 우리는 또 피드백 제어라고 합니다. 시퀀스 제어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를 말하며 미리 정해진 순서 또는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제어의 동작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제어를 우리는 또 시퀀스 제어라고 합니다. 자, 시퀀스 제어의 종류를 본다면 크게 유접점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유접점 제어 방식. 접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접점을 우리는 유접점 제어 방식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 유접점 제어 방식을 제어하는 기기로는 릴레이 계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릴레이 계정기의 외관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 이거의 특징은 이렇게 이 부분에 전원을 인가했을 때 안에 보이는 양 철판이 동작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전원을 인가하면 안에 있는 코일이 전자석이 되어서 외부에 있는 동판을 잡아당깁니다. 하여 접점을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을 우리는 유접점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접점 제어 방식은 앞서 유접점에서는 어떤 제어를 할 때 릴레이 계정기를 사용했는 것에 비해서 무접점 제어 방식은 트랜지스터나 IC 등 반도체를 사용한 논리 소자를 스위치로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0과 1의 특성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렇게 생겼는 것을 우리는 무접점 제어 방식, 접점이 없는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퀀스 제어 전용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 장치를 우리는 PLC,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제어 장치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의 방법으로 레더 다이어그램, 즉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어를 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 프로그램 제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1번 시퀀스 제어, 즉 유접점 제어 방식은 크기가 너무 크고 금전적으로 좀 가격이 비싼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마모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계정기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무접점 같은 경우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접점에 비해서 크기는 많이 작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번 프로그램 제어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의 장점을 모두 담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기는 컴팩트한 데 비해서 안에 있는 프로그램만 바꾸시면 여러 형태로 제어가 가능한 특성이 프로그램 제어 방식, 즉 PLC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어용 스위치의 종류를 보도록 합니다. 일단 스위치는 크게 A접점, B접점, C접점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A접점은 항상 열려있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즉, 내가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 기본 상태가 열려있는 상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려있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A접점 상태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세로로 세워져 있을 때는 이 접점이 우측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눕혀져 있을 때는 접점이 이렇게 위로 가 있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A 접점이라고 합니다. A 접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접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B접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B접점은 항상 닫혀 있는 접점을 말하며 여기 보시면 배선과 접점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즉 동작하기 전 상태가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B접점이라고 해요. B접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접점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C접점이란 것이 있는데 다른 말로 절환접점이라고 합니다. 절환접점. A접점과 B접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여기 보시면 결선 형태가 이 부분은 열려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닫혀 있습니다. 즉 기호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위치가 동작하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죠. 여기도 스위치가 동작하면 이런 식으로 동작할 거예요. 이러한 접점을 우리는 C접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접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앞서 자, 여기만 존재하는 얘를 우리는 A접점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존재하는 것을 B접점이라 했죠. 즉 A접점과 B접점이 모두 같이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도 형태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요거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B접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A접점. B접점은 항상 닫혀 있는 거, A접점은 항상 열려 있는 접점이라고 했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C접점, 절환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제어형 스위치의 종류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눌렀을 때 눌리고 놓으면 안에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수동 동작 자동 복귀형 스위치를 우리는 제어형 스위치의 가장 대표적인 수동 스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누름 버튼 스위치, PBS라고 합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하고요. 외형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뒤편을 보시면 자, 요 부분을 우리는 A접점, 요 두 개를 우리는 A접점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 지금 조금 들어갔는 이 접점을 B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에 따라서 A접점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B접점은 요거 두 개를 쓰면 될 거예요. 절한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냐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공통 잡아서 하나를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앞서 배웠는 A접점, B접점, C접점 형태를 누름 버튼 스위치로 바꾸어서 한번 받는 게 되겠고요. 접점 기호는 앞서 받는 것처럼 A접점은 이렇게, B접점은 이러한 형태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검정 시험에서 이 누름 버튼 스위치에 색상을 주어집니다. 크게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형태를 많이 주고 있는데 법례사항이란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법례사항이 있는데 법례사항의 색상을, 스위치의 색상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례사항에 따르는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셀렉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셀렉트 스위치라 하고 접점 기호는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뒤편에도 보시면 A 접점과 B 접점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셀렉트 스위치는 이 접점이 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주어진 조건이 이러한 형태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이러한 형태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동작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왜 이게 동작의 조건이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이냐면 이 셀렉트 스위치를 쓰는 조건은 거의 대부분 어떤 회로의 자동과 수동 형태를 제어할 목적으로 이 스위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운전 정지 혹은 자동 수동, 특히 자동 수동 회로의 구분을 위한 전환 스위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은 11시, 이 부분은 1시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11시 부분을 자동이라고 선정을 했으면 1시 부분은 당연하게 수동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1시 부분을 자동이라 했다면 11시 부분은 수동 형태가 되겠죠.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뒤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스위치의 자동과 수동을 판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표로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표기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B접점이라고 했고 이 부분을 M, 즉 수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수동. 매뉴얼에서 수동. 그 다음에 항상 열려있는 부분을 우리는 A 접점이라 했고 이것을 오토, 이것을 자동이라고 한번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자동. 자, 지금 여기서 별다른 말이 없이 이렇게 접점 형태로만 줬을 때 셀렉트 스위치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면, 자, 셀렉트 스위치 뒤편을 보시면 기본 형태가 붙어있는 부분, 요게 B접점,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부분, 이걸 A접점.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했을 때, 자, B접점 부분을 우리가 수동이라고 했어요. B접점 부분을 수동. 그 다음에 A접점 부분을 자동이라고 했는데, A접점 부분을 자동이라고 지금 선정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요 기본 형태가 1번 형태로, 1번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요 방향일 때, 우리는 수동이라고 봅니다. 요 상태에서. 그러면 이 레바를 2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즉, 이것을 접점을 이렇게 누르는 형태가 되겠죠? 눌렀을 때, 요 눌렸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앞서 자동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접점 형태로 줬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방향으로 줬을 때는 시험 도면에 셀렉트 스위치에 방향을 주었을 때는 1시나 11시를 줬을 때는 반드시 자동 수동 조건으로 그 방향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합니다. 자, 셀렉트 스위치의 접점의 기호 형태가 이렇게 중립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반드시 셀렉트 스위치의 방향을 주어줍니다. 지금 레바의 방향이 이쪽 부분이 자동이다, 수동이다. 이쪽 부분이 자동이다, 수동이다. 이것을 조건을 줍니다.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부분에 레바를 두고 이것을 자동이라고 한다. 자동이라고. 자, 그러면 1번의 방향을 봤을 때 1번은 이러한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했어요. 즉
요 부분. 즉 레바를 동작하지 않았는 이 부분이 자동이라 한다면, 만약에 레바를 2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이 접점을 이렇게 눌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눌렸을 때 수동이 된다 라고 하면 레바의 위치에 따라서 1번이 무엇이 자동, 그리고 2번으로 옮겼을 때 눌려지는 요 접점, 즉 이 부분이 A접점 되겠죠. A접점이 수동, 여기 기본 붙어 있는 이 B접점이 자동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부분이 수동이다 라고 했을 때 1번 부분이 수동이다. 그러면 내가 이 레버를 동작하지 않았는 기본 상태를 본다면 이런 모양을 됐을 때 기본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수동이라 봤어요. 수동. 왜냐하면 레버를 돌린다면 이렇게 이 접점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갔을 때 이 붙는 부분이 자동 형태가 되기 때문에 누르기 전 상태의 접점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으로 수동 상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눌렸을 때 동작되는 것, 즉 레버를 2번으로 동작시켰을 때는 자동이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눌렸는 지금 이 부분, 즉 A 접점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바뀐다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셀렉트 스위치를 2단과 3단으로 구분했지만 실제 셀렉트 스위치의 2단, 3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동이냐 수동이냐만 결정되면 되기 때문에 이 3번에 해당되는 중립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셀렉트 스위치의 특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출용 스위치가 있어요. 검출용 스위치는 제어 대상의 상태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물체의 위치나 그리고 액체의 높이, 압력, 그 다음에 빛, 온도, 전압, 자개 등을 검출하기 위한 조작기기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배웠는 누름 버튼 스위치와 원리는 같습니다. 이것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접점과 그리고 누르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 동작하는 접점, 즉 A접점, B접점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접점 기호로는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열려있는 접점을 A접점, 그리고 기본 형태 항상 닫혀있는 접점을 B접점이라 하고, 전기 기능사 실기에서는 이러한 리미트 스위치를 실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리미트 스위치 작업을 하느냐면 이렇게 단자대를 두고 선을 한 가닥 빼서 이것을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형태로 어떤 리미트 스위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A접점과 B접점의 접점 의미는 거기에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자 1번, 2번을 표기를 해둔다면 1번, 2번에 전선을 꽂고 이 접점의 역할을 여기 전선 한 가닥 걸어서 붙였다가 뗐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부에 리미트 스위치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 빼시면 되고, 하단부에 리미트 스위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접점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태 표시등 및 경보 표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출력을 낼 때 그 출력이 제대로 나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프. 다른 말로 파이로 램프라고 약호로는 PL이라고 합니다. 램프에는 각각 적색, 황색, 녹색, 백색 등의 색등이 존재하며 법례사항에 이 색등을 표시하기 때문에 법례사항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검정 시험에서는 이 안에 램프가 이동 중 풀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램프의 뚜껑을 열어서 정수를 조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3- 부저입니다. 약호로는 BZ로 쓰고 일종의 경보 표시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소리가 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쓰냐? 과부하나 혹은 사고를 알리는 경보기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기기능사 실기에서는 플리커 릴레이에 램프와 겸용으로, 램프와 세트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차단기와 퓨즈입니다. 보통 전기기능사 실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단기와 퓨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이러한 형태 30A짜리를 주고요. 퓨즈는 안에 꼽는 홀더가 두 개 있는 2구짜리 퓨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이 모양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배선용 차단기는 보통 주회로 결선을 온오프 할 혹은 과전류 걸렸을 때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단기를 말하고, 퓨즈는 보조회로 부분을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역할은 회로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를 차단하여 회로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 배선용 차단기는 3상 RST를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색상은 흑적청입니다. 퓨즈는 황색 1.5 스퀘어 황색선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사이에 유리 퓨즈를 삽입하여 과부하 시 유리 퓨즈를 이렇게 터뜨려서 차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퓨즈의 표기를 F 혹은 EF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EF 곱하기 2라고 됐을 때, EF 곱하기 1 했을 때, 이런 퓨즈 홀더를 두 개 주는 것이 아니라 퓨즈를 삽입할 수 있는 홀더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EF 곱하기 1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EF 곱하기 2라는 것은 이게 두 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퓨즈 꼽는 게 하나, 두 개가 있어서 홀더는 이 홀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선용 차단기는 주회로, 흑적청 이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주회로 차단기가 되겠고, 퓨즈는 황색선 1.5 스퀘어 황색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단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배선용 차단기의 접점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퓨즈의 접점 기호는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